책놀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놀자쌤이에요. 선생님, 오늘도 발레복을 입고 계시네요. 이번엔 또 무슨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 춤은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갈대피리의 춤이에요. 호두까기 인형이요? 그게 뭐예요? 호두는 잣이나 밤처럼 껍데기가 단단한 견과류예요. 고소한 맛에 영양가도 높지만 껍질이 딱딱해 까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호두를 쉽고 재밌게 깔 수 있는 나무 인형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호두까기 인형이에요. 인형의 입을 벌리고 그 안에 호두를 넣은 다음 손잡이를 내리면 호두가 깨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나무로 만든 것이다 보니 고장도 많이 났대요. 독일에 사는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 호두까기 인형이 주인공인 동화를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발레로 만든 작품이 호두까기 인형이에요. 음악은 백조의 호수 음악을 만들었던 차이코프스키가 만들었답니다. 선생님, 음악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곡인가요? 맞아요.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빗방울이 통통 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비로운 느낌도 나요. 이 곡은 사탕 요정의 춤이에요. 호두까기 인형 중 가장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곡이죠. 언니가 집에서 연습하던 실로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건 첼레스타라는 악기랍니다. 실로폰이나 핸드벨처럼 새를 통통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생긴 건 피아노 같은데 소리는 깨끗하고 맑은 소리가 나서 사탕 요정의 사뿐사뿐한 발걸음을 표현하는데 아주 잘 어울리지요. 차이코프스키가 프랑스를 지나가다 첼레스타를 알게 되었는데 자기만 쓰고 싶어서 다른 음악가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음악가들은 그 악기를 몰랐대요? 호두까기 인형 공연 후 이 악기가 유명해져서 다른 음악가들이 첼레스타를 이용한 음악을 만들었다니 차이코프스키의 작전은 실패한 것 같네요. 이렇게 호두까기 인형에 나오는 음악을 두 곡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는 호두까기 인형이 어떤 이야기일지 혹시 상상이 가나요? 음악이 밝고 신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빨리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호두까기 인형 들어볼게요. 호두까기 인형. 원작 호프만, 글 배효정, 그림 정호선. 프랑크푸르트 거리에 하루 종일 눈이 내렸어요.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합니다. 마리는 동생 프리츠와 함께 거실 문이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거실에서는 어른들이 트리를 만들고 있었지요. 물론 많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눈이 와서 드로셀마이 아저씨가 못 오시면 어쩌지? 마리는 항상 신기한 선물을 안고 오는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루셀마이어 아저씨는 마리의 대부였답니다.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들어오렴! 마리의 엄마가 드디어 문을 활짝 열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이야, 신난다! 트리가 너무 멋있어요! 아이들도 아주 즐거워했어요. 마침 드로셀마이어 아저씨도 선물을 하나를 안고 왔어요. 아저씨는 마리에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마리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호두까기 인형은 병정을 꼭 빼닮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생 프리츠는 호두까기 인형이 별로였나 봅니다. 이리 줘봐. 이것도 깨지나 보자. 프리츠는 단단한 히커리 열매를 인형의 입에 넣고 내리쳤어요. 체크다! 무언가 망가지는 소리가 나더니 인형의 턱이 부러졌어요. 프리츠는 망가진 인형을 멀리 던져버렸어요. 아이, 난 몰라. 다 망가졌잖아. 마리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누굽니까? 마법사처럼 무엇이든 척척 고칠 수 있거든요. 마리야, 걱정 마라. 아저씨가 인형을 고쳐주마. 아저씨는 드라이버와 수건으로 인형의 턱을 고쳐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마리는 드로셀마이어 아저씨에게 감사의 뽀뽀를 했어요. 분주하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침대에 눕혀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커다란 생쥐들이 나타나 방 안을 마구 돌아다녔어요. 아이, 징그러.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마리는 아주 작은 아이로 변해 있었어요. 생쥐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마리에게 덤벼들 기세였지요. 그때 장식장 문이 열리면서 장난감 병정들이 나타났어요. 용감한 병정들아! 마리를 괴롭히는 생쥐들을 무찌르자! 맨 앞에 선 대장은 바로 호두까기 인형이었어요. 병정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생쥐들을 당해내지는 못했어요. 생쥐대왕은 호두까기 인형까지 쓰러뜨렸어요. 안 돼! 호두까기 인형이 위험해! 마리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생쥐대왕을 향해 던졌어요. 생쥐대왕이 쓰러지자 생쥐들은 대왕을 안고 들고 도망쳤어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쓰러져 있던 호두까기 인형이 멋진 왕자로 변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마리가 깜짝 놀라자 잘생긴 왕자가 꾸벅 절을 하였어요. 당신 덕분에 마법이 풀렸어요. 나는 불평쟁이 왕자였는데 어느 마법사가 나를 호두까기 인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를 믿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법이 풀리게 되어 있었죠. 왕자는 마리에게 자기가 살던 과자궁전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을 태운 침대가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니 호수가 나왔어요. 그러자 침대는 조각배로 변했어요. 둘은 조각배를 타고 과자궁전으로 향했어요. 하늘에는 나풀나풀 눈이 내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의 요정들이 아름다운 춤을 추며 따라왔지요. 드디어 배가 과자나라에 도착했어요. 하얀 모래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설탕이라고 했어요. 어머나, 정말 아름다워요. 마리는 신기한 과자나라를 보고 감탄했어요. 왕자는 마리를 데리고 설탕 언덕을 지나 성을 향해 걸어갔어요. 달콤한 냄새가 마리의 코끝을 간지렸어요. 과자궁전은 온통 과자로 뒤덮여 있었어요. 벽이며 창문이며 기둥까지도 모두 과자였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 멋진 과자 궁전이랍니다. 과자나라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 밤 궁전에서 무도회가 열리니 꼭 참석하세요. 밤이 되자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스페인에서 온 초콜릿 요정이
정열적인 춤을 추었어요. 다음으로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 양탄자 위에서 느릿느릿한 춤을 추었어요. 중국에서 온 2명의 아가씨는 대나무로 된 통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가씨들은 공중돌기를 하며 무도회장을 빙글빙글 돌았지요. 이것은 차의 춤이라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차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요정들도 설탕 기둥 사이로 사뿐사뿐 춤을 추며 다녔어요. 마리와 왕자는 요정들이 추는 춤을 구경했어요. 이번엔 설탕 요정이 어떤 남자와 함께 춤을 추었는데 얼마나 멋졌는지 마리와 왕자도 홀린 듯 쳐다보았어요. 춤을 마친 설탕 요정은 마리와 왕자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왕자님과 마리 아가씨입니다. 사람들이 와 하며 함성을 질렀어요. 마리와 왕자도 멋진 춤으로 사람들의 환호에 보답했지요. 마리는 처음 추는 춤이라서 그런지 아주 어지러웠어요. 왕자님, 더 이상은 춤을 추지 못하겠어요. 마리가 말을 마치는 순간 음악 소리도 빛도 요정들도 차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왕자님도 마리에게서 차츰 멀어져 갔어요. 왕자님, 가지 마세요. 마리는 자기도 모르게 크게 외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돌아보니 호두까기 인형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고마워, 호두까기 인형아. 생쥐들을 물리친 게 바로 너였구나. 그때였어요. 아래층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 크리스마스 아침에 늦잠을 자면 어떡하니? 금방 일어날게요. 엄마는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는 처음인 것 같구나. 그래요? 정말 신나는 크리스마스인걸요? 마리는 어젯밤에 보았던 왕자님을 생각하며 빙그레 웃었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내가 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나를 위해 싸우다 쓰러졌어요. 그런 호두까기 인형을 위해 나는 생쥐 대장에게 슬리퍼를 던졌지요. 생쥐 대왕이 쓰러지자 호두까기 인형은 마법이 풀리고 멋진 왕자로 변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용기를 냈기 때문에 호두까기 인형의 마법이 풀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낸다면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래요. 친구들, 호두까기 인형 재밌었나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